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조선 중엽 북쪽 변방 가까운 곳에 으슥한 고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고을은 인적이 드물어 밤이면 적막강산이요. 숲바람 소리조차 귀신 곡소리처럼 들려 듣는 이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드는 곳이었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평화롭던 고을에 흉흉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으니 저작거리 어기는 물론이요. 빨래터 아낙네들의 입방아에서도 쉬이 가시지 않는 말들이었더랍니다. 글쎄 박대감 댁에 그리도 기다리던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지 뭐야. 허나 아이에게서 어딘가 모를 섬뜩한 기운이 감돈다 하더이다. 소문은 이러하였답니다.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박대감 댁에 수년 아니 10수년을 학수고대하며 염원했던 귀한 외동아들이 태어났으니 이는 가문에 더할 나위 없는 경사였지 말입니다. 허나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서 인간의 것이라 하기엔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소이다. 특히 한밤중에 그 아기가 토해내는 울음소리는 보통 아기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더랍니다. 여인의 애통한 곡소리처럼 들릴 듯도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간담을 서늘케 하였지요. 그 기이한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찢고 대감댁 안채를 넘어 고을 전체를 음산한 기운으로 감싸 안았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어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행여 귀한 아들이 병이라도 얻었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더랍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려 갓 태어난 아들의 볼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답니다. 허나 그 집안의 가장인 박대감은 달랐소이다.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대를 잇고자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자식이었던가요. 세간의 흉흉한 수군거림쯤은 그저 시샘어린 잡음이라 여기며 애써 못 들은 척 외면하려 들었지 말입니다. 그저 좋은 날 귀한 옥동자가 태어난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이며 희미한 불안감을 억누르려 하였더랍니다. 아들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지극한 사랑과 더불어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그리 무심할 수 없었소이다. 날마다 밤마다 대감댁 마당을 맴도는 그림자처럼 음산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영 찜찜하였더랍니다. 그르르 야옹. 마치 죽은 홀령을 부르는 듯한 그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면 동네 어르신네들은 절로 몸을 움츠렸지요. 어떤 이는 저 고양이가 영물이라 대감댁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것이라 쑥덕거리기도 하였답니다. 또 어떤 이는 대감댁에 들이온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저 고양이를 불러들이는 것이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하였지요. 이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을 전체가 휩싸였더랍니다. 그렇소이다. 이 모든 것은 훗날 박대감 가문의 대를 잇고자 했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낼 처절한 비극의 서막이었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복인 줄만 알았더랍니다. 허나 그 복이라는 것이 실상은 더할 나위 없는 저주였으니 어찌 될 일인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박대감은 대대로 이어온 명문가의 수장으로 그 가문의 피를 이을 자식이 없어 실로 오랜 세월을 애태우며 보냈더랍니다. 밤마다 허어로운 안채를 홀로 거닐며 한숨을 짓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염원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서 섬뜩한 기운이 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그조차도 귀한 아들을 시샘하는 잡음이라 치부하며 귓등으로 흘려보냈지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문의 번성과 자신의 권세를 이어갈 아들에 대한 뜨거운 갈망만이 이글거렸소이다. 허나 세상사 사람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던 날 대감댁 안채는 기쁨의 환호성 대신 차가운 침묵과 더불어 비명에 가까운 절규로 가득 찼더랍니다. 핏덩이가 어미의 품에 안기던 그 순간 박대감은 참담한 진실과 마주하고 말았소이다. 가문을 뒤흔들 줄 알았던 귀한 아들이 아닌 고운 살결의 여아였지 말이요.
세상에 그 누가 알았겠소. 대를 잇는다는 지상 과제 앞에 대감의 오랜 기다림은 허망한 속박으로 변하였더랍니다. 박대감은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웠지 말입니다. 대를 잇지 못했다는 수군거림이 가문의 기둥을 흔들 것이라 여겼소이다. 그리하여 천륜을 거스르는 참으로 가혹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여린 생명에게 사내 아이의 이름을 붙이니 그 이름이 바로 지호였더랍니다. 이 아이를 사내로 키워 가문의 허울을 지키겠다는 비정하고도 헛된 야심이었지 말입니다. 아이의 어미는 이기 막힌 운명 앞에서 피눈물을 삼켰소이다. 밤마다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으나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더랍니다. 박대감의 서슬퍼런 위험 앞에 어미의 슬픔은 그저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 할 멍울진 한숨이었을 따름이었지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지닌 진짜 성별은 대감댁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금기가 되었소이다. 그리하여 지호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내의 옷을 입고 자라났답니다. 고운 비단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서 사내 아이들이 배우는 서책을 읽었으며 붓글씨를 익히고 무예를 배웠더랍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은 여린 마음은 깊은 우물처럼 감춰야만 했지요.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여인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존재였으니 그 작은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태산과도 같았더랍니다. 박대감은 영특하게 자라나는 지호의 모습에 크게 흡족해 하였소이다. 누구보다 총명하고 학문에 능한 지호를 보며 가문의 앞날이 더욱 번창할 것이라 믿었지 말입니다. 지호의 존재를 자신의 권세를 더욱 공고히 할 도구로 여겼을 뿐 아이의 깊은 소가리는 헤아릴 줄 몰랐으니 그저 겉으로 드러난 재주만을 칭송할 따름이었답니다. 눈빛 속 뜨거운 야망에 가려져 지호의 진짜 삶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이다. 참으로 잔인한 욕망이 아닐 수 없었지 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문의 허울과 아버지의 헛된 야심 속에 갇혀버린 지호의 삶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기보다 살아 숨쉬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더랍니다. 이 기만 위에 세워진 박대감 가문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지 그 비극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러나 짙게 고을 전체를 뒤덮어가고 있었소이다. 그렇소이다. 박대감의 그릇된 욕망은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지호가 어느덧 15을 맞이하던 해였지요. 사내의 옷을 입고 글을 읽고 무예를 익히며 제법 의젓한 사내의 모습으로 자라났으나 속 깊이 뺏어가는 여린 심정은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었더랍니다. 허나 박대감은 그런 지호의 속사정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소이다. 오직 가문의 대업을 굳건히 하고 자신의 위세를 더욱 공고히 할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대감은 뜻을 굳히고 이름 높은 양반가의 규수와 지호의 혼사를 서둘렀소이다. 고귀한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속셈이었지요. 이 무슨 기막힌 운명이란 말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사내의 이름을 붙여 대를 이으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엄연한 여아를 사내로 둔갑시켜 다른 가문의 규수와 짝을 맺어주려 하다니 참으로 하늘이 노할 일이 아닐 수 없었지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호의 어미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가슴을 쳤더랍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간청하였소이다. 대감 나리, 부디 이 혼인을 물리시옵소서. 소녀가 본디 여아인 것을 어찌 모른 척하려 하시옵니까? 하늘이 노하시어 재앙이 닥칠까 두렵사옵니다. 어미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메웠더랍니다. 딸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고 차마 제 손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만 같았지요. 허나 박대감은 그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어미를 내려다볼 따름이었소이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권세 앞에 자식의 진정한 삶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더랍니다. 부질없는 소리 마시오. 가문의 대업이 눈앞에 있거늘 어찌 이제 와서 내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감히 진실을 발설하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이라도 할 셈이오.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에는 그 모든 화와 책임은 오롯이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요. 박대감의 서늘한 목소리는 어미의 간절한 애원을 마치 칼날처럼 베어버렸지 말입니다. 단호한 엄포의 어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랍니다. 피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떨굴 따름이었지요. 그날 밤 대감은 결국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지호는 병풍 뒤에 숨어 어미의 절규와 아버지의 냉혹한 목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작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낄 따름이었지요. 제 운명의 무게가 이리도 태산 같음을 15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아 버렸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소이다. 집안 대청마루에 걸려있던 선조들의 영정화 잉정화가 바람 한 점 없이 흔들리더니 이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 뭡니까. 굳건히 박혀있던 못이 절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리한 것인지 참으로 기이하고도 섬뜩한 일이었더랍니다. 어미의 통곡과 딸의 침묵 그리고 산산이 깨어진 영정화는 훗날 박대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업보의 징표와 같았소이다. 가문의 번영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뿌려진 씨앗이 얼마나 잔혹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 이제 이야기는 더욱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참이옵니다. 그렇소이다. 박대감의 그릇된 욕망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인지 혼례를 얼마 앞둔 어느 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답니다. 병풍 뒤에서 눈물만 삼키던 지호에게 이유 모를 고열이 찾아들었으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밤낮 없이 신음하기 시작하였지 말입니다. 알아눕기 시작한 지호는 잠 못 드는 밤마다 섬뜩한 악몽에 시달렸더랍니다. 꿈속에서 지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보았소이다.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한없이 애처로운 얼굴로 자신을 굽어보며 흐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호야, 지호야 하고 애통하게 이름을 부르짖었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박힌 듯한 먹먹한 통증이 사무쳤지 말입니다. 병마는 날이 갈수록 지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소이다. 박대감은 지호의 병세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들었지요. 혼례가 코앞인데 혹여 불길한 소문이라도 퍼질까 노심초사하였더랍니다. 소문난 명의들을 은밀히 불러들여 온갖 진귀한 약재를 다려 먹였으나 그 어떤 약도 지호의 병에는 효험을 보이지 못했지 말입니다. 오히려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지호의 여린 육신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야위어 갔소이다. 궁숙해진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사지, 스지는 영락없는 병자의 모습이었지요. 허나 더욱 기이한 변화는 지호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알아놓은 지 오래되자 쩌렁쩌렁했던 사내 아이의 기상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고 여린 음성만이 새어나왔으니 그 음성 속에는 감춰진 여인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더랍니다. 사내의 의복 아래 숨겨진 진짜 모습이 기어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는 듯 하였지 말입니다. 밤마다 지호를 간호하던 어미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피눈물을 삼켰소이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더랍니다. 잠결에 지호가 흐느끼며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 어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하였지요. 어머니, 저는 여인입니다. 저는 여인이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딸의 흐느낌과 고백은 어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소이다. 오 통제라 하는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혹여 박대감이 들을세라 황급히 제 입을 틀어막았지요. 가슴 깊이 파고드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어미는 그만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답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는 가문의 모든 것이 파국을 맞으리라. 그 참혹한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지 말입니다. 허나 박대감은 지호의 이러한 변화와 어미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릴 줄 몰랐소이다. 병색이 완연한 지호를 보고도 오직 가문의 명예와 혼례만을 걱정할 뿐이었으니 냉혹하기 짝이 없는 심성이었더랍니다.
명의들이 속수무책으로 물러가도 지호의 목소리가 여인처럼 변해가도 그는 그저 빨리 병이 나아 혼례를 무사히 치러야 할 텐데 하는 걱정뿐이었지 말입니다. 욕망의 굴레에 갇힌 그의 눈은 진실의 그림자를 조금도 보려 하지 않았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기막힌 일이었소이다. 억눌렸던 진실의 그림자가 병마를 타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가문의 허울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니 이 박대감 댁의 비극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보시지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호의 모습은 어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고통 그 자체였지 말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딸의 여린 몸을 붙들고 밤새도록 흐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일과였더랍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혼미한 의식 속에서 간신히 여인, 이옵니다. 하고 읊조리는 딸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흔들어 놓았지요. 이제 더 이상 이 비참한 삶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소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머니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언정 이 참혹한 기만을 끝내리라 마음먹었지 말이요. 그리하여 다음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각에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소이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비통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답니다. 대감날이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더는 이 진실을 품고 갈 수 없사오니 부디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무어라. 이 미천한 것이 감히 새벽녘부터 헛소리를 짓거리는가.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박대감의 얼굴은 삽시간에 검붉게 물들었더랍니다. 새벽잠을 설쳐 심기가 불편한 데다 병세가 위중한 지호의 혼례를 걱정하던 터라 더욱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어머니는 대감의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호가 여아임을 대감의 허울뿐인 욕망 때문에 딸의 삶이 유린되고 있음을 애절하게 고하였소이다. 하늘이 노하여 이리 병을 얻은 것이라며 천벌이 두렵다고 눈물로 호소했지 말입니다. 대감날이 지호는 여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운 여아였사옵니다. 이 어미가 차마 지호를 죽일 수 없어 대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리 한 것이옵니다. 부디 지호를 살려주시옵소서. 대감은 어머니의 말을 미친 소리로 치부하며 노성을 토했답니다.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하며 칼날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으니 당장이라도 큰 벌을 내릴 기세였지 말입니다. 허나 그 순간 병석에 누운 지호의 방에서 급히 달려온 유모가 허둥지둥 대감 앞에 엎드려 울먹였소이다. 지호의 몸에서 갈아입히려 벗겨낸 산의 도포 속에서 떨어진 작은 댕기 저고리가 유모의 손에 들려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날이 참말이옵니다. 아기 씨는 태어날 때부터 고운 여식이었사옵니다. 저 유모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유모의 손에 들린 댕기, 저고리는 다름 아닌 지호가 15년 세월 동안 남몰래 품고 다녔던 자신의 진짜 성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더랍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 했던 여린 여아의 속곳이었으니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지 말입니다. 박대감은 그 붉고 작은 옷감을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아연실색하였소이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더랍니다.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차가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는 듯 했지 말이요. 오랜 세월 가문의 깊은 곳에 묻혀있던 잔인한 기만, 아들을 잊고자 천륜을 거스른 헛된 욕망이 이제는 만천하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소이다. 지호가 늘 품고 다니던 조상들의 위패가 새겨진 작은 목패는 한낱 끔찍한 거짓의 상징으로 변해버렸지 말입니다. 이날 밤 대감댁 안채는 비로소 가려진 비밀이 폭로되는 참혹한 진실의 밤이었으니 이로 인해 빚어질 업보의 그림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갈 것이었답니다. 그렇소이다. 박대감의 세상은 그날 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소이다. 어머니와 유모의 고백,
그리고 댕기저골이라는 명백한 증조 앞에 박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더랍니다. 그토록 공고하다 믿었던 자신의 모든 것이 한 조각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의 영혼은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졌지 말입니다. 밤새도록 대감댁 안채는 오열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날이 밝자마자 이 참혹한 진실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온 고을에 번져 나갔더랍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박대감의 파렴치한 행태에 혀를 끌끌 찼고 그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부름이 그에게 닥칠 차례였지요. 사헌부의 관리들이 들이닥쳐 박대감을 추포하니 그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더랍니다. 조정에 끌려간 그는 엄중한 신문을 받았소이다. 대신들 앞에 무릎 꿇은 박대감에게 칼날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지 말이요. 박 아무개는 들으시오. 그대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귀한 여아에게 사내의 이름을 씌워 천륜을 거스르고 만백성을 기만하였소. 이는 사대부의 혈통을 더럽히고 국가의 근간을 속인 행위이니 영모죄에 버금가는 대죄이옵니다. 일말의 변명조차 통할 수 없소. 박대감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고개를 떨굴 뿐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대감의 죄는 하늘을 거스른 대역죄에 준하여 다스려졌으니 조정은 그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극형을 내렸더랍니다. 그렇게 박대감은 졸지의 모든 것을 잃고 패족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소이다.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진흙탕 속을 뒹굴었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대감댁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그 화려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폐허처럼 쓸쓸하게 남았지 말입니다. 허나 이 파멸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떠올랐으니 바로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던 지호에게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억눌렸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거짓으로 더 씌워졌던 병마의 기운도 거짓말처럼 서서히 거쳐나갔지요. 지호의 몸을 달구던 고열은 차츰 식어갔고 여리고 가늘었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더랍니다. 며칠이 지나자 뼈만 앙상하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핏기 없던 얼굴에는 복숭아꽃처럼 고운 혈색이 돌았답니다. 지호는 비로소 여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소이다. 어미는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소이다. 이 모든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미는 회복된 지호와 함께 정처 없이 마을을 떠나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였답니다. 그곳에서 지호는 더 이상 사내의 옷을 입지 않고 고운 비단 치마를 두른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지 말입니다. 비록 지난 세월의 고통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상흔으로 남았으나 이제는 누구의 딸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의 비참한 최후와 몰락한 가문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소이다. 핏줄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헛된 욕망이 결국 자신뿐 아니라 한 가문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는 하늘의 엄중한 경고와도 같았지 말입니다. 긴 장막 끝에 찾아온 해맑은 하늘 아래 지호는 비로소 한 점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지난 고통의 흔적을 애써 지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여인의 삶을 시작하였으니 그 앞날은 과연 어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보시지요, 여러분. 그렇소이다. 박대감 가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을 맺었지만 그 가르침만은 영원히 고을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답니다. 이 모든 사연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 훗날 두고두고 회자되는 야담으로 남았지 말입니다. 핏줄에 대한 박대감의 맹목적인 탐욕이 어찌 하나이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으며 급기야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끌었는지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요. 대를 잇는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하늘의 순리를 거스른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깊은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였소이다. 박대감의 몰락은 탐욕에 눈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엄중한 경고와 다름없었으니 이를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 마음속에 숨은 그릇된 욕망을 경계하고 다시금 삶의 도리를 되새겼더랍니다. 자, 보시지요. 지호처럼 어린 생명을 거짓으로 짓누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바른 길을 비추는 영원한 가르침으로 남기를 바라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울림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지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답니다.